이 태도에 들어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투. 이거 좀 심각합니다. 말투가 좋은 말투가 있고 상처 주는 말투가 있어요. 제가 늘 여쭤보는데 내 말투는 좋은 말투인지 상처 주는 말투인지 한 번만 점검해 보시면 말투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소통이 안 되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절실하지 않아요. 제가 왜 소통 전문가로 이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기러기 아빠를 했어요. 할래 한 게 아니라 이민을 갔는데 세탁소 하다 6개월 만에 말아먹어서 제가 한국으로 왔어요. 식구들은 거기 있어야 되고, 왜냐면 애들이 또 오면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끌고 간 거니까 내가 고생하마. 근데 기러기 아빠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어느 날인가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컴퓨터를 애들이 사줬어요. 근데 부모들이 컴퓨터 사줄 때 화를 많이 내죠. 공부는 안 합니다. 게임만 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죽지 말라고 사줬는데 뭐 이제 조립을 하다가 뭔가 내가 뭐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뭐가 부품이 필요해가지고 뭐 좀 가져와 그랬더니 애가 잘못 알고 잘못 가져온 내가 인상을 팍 썼어요. 근데 그 등치 큰 놈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겁먹은 표정을 딱 보일 때 뭔가 뒤통수로 뭐가 딱 치더라고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조금 신경질을 냈을 뿐인데 애들이 저렇게 기를 죽은 모습을 보이는 건 나 정말 나쁜 아빠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스님 아시지만 우리는요 무서운 아빠 밑에서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농담 같은 걸 거의 안 합니다. 그것만 보고 자라서 그렇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너무 잘못했구나. 그런 계기가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근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되냐면 내가 볼 때 내 말투가 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본심에 가지고 있었던 게 되게 냉소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냉소적이었는지 압니다. 집사람이 또 나한테 말했어요. 당신 옛날에 참 화 잘 냈던 거 기억하지? 알아. 그때 왜 이렇게 화를 냈어? 생각해보니까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질적이었을 때는 어떨 때였냐면 뭘 해도 안 될 때. 그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자꾸 내가 못됐으니까 꽈서 들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열심히 하다가 뭐가 일이 풀렸으면 잘 돼가고 있거든요. 이때는 있잖아요 욕을 해도 칭찬으로 들려요. 이 안에 내 나름의 번역기가 있더라 이게. 그래서 옛말에 그 말이 맞아요. 곡간에 인심 난다고. 뭔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들려요. 근데 맨날 마이너스 대출에 막 걱정이 많잖아. 뭘 말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들을 키웠으니 애들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나한테 그렇게 기죽은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이제 바뀔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정한 원칙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젠 화내지 않는다.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정말 화를 안 냅니다. 제가 내는 최고의 화는 약간 짜증 섞인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이제 그 친구들이 알아요. 아빠가 화났구나. 옛날 같으면 뭐 바로 그냥 육두문자에 날아갔겠죠. 그래서 화내지 않는다. 두 번째, 좋은 말만 한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또 상담하러 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빠한테 충격을 받았대. 왜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어느 아이가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아빠가 하신 말이 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근데 아빠, 제가 그 능력이 안 돼요, 아빠. 와, 그거 듣다가 남자들도 잘 웁니다. 내담자나 상담자나 같이. 그리고
비슷하니까. 내가 한 짓이니까. 그때부터 좋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잘 됐다고 뭐 말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이 정도 된 거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뭘 나한테 좋은 말해서 잘 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대학교 때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맨날 학사경고 맞고 막 산에 다니고 죽을 뻔하고 그럴 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퍼붓으면은 이게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겠어요. 그때 아버지의 침묵이 오히려 나를 여기까지 이끌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어떤 말투라는 거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봐요. 내 말투가 좋은 말투일까? 상처 주는 말투일까?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말하시냐면 나쁜 말투는 아닐 거다. 상처 주는 말투는 아닐 거다. 근데 저는 추측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우리나라 어른들의 말투의 대부분은 상처 주는 말투가 많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말투가 그랬고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웠고 그걸 그대로 본 증거를 제가 해드릴게요. 모 재벌가의 따님들이 그 직원들 혼낼 때 온 국민이 놀랐어요. 이거 혼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분노의 그거였잖아요. 되게 저도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혼낼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혼낼 때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말투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면 꺼져. 왜 그럴까 봤더니 어머니를 보니까 그게 맞아 할 게 아니라 우리 집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정말 위한다면 그리고 정말 소통을 원하신다면 말투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 말투 제가 보증할게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말투가 바뀌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또 지내다 보면 관계가 변해요. 그러면 뭐가 변한다? 인생이 변해요. 그래서 주부들 상담할 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걸 왜 상대방을 변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변하면 돼. 근데 내가 변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투 바꾸시면 돼요. 두 번째는 반응 바꾸시면 돼요. 이 두 가지의 기적을 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특히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저는 집사람한테 꽃을 선물하지 않아요. 집사람이 꽃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혼 때 꽃을 사다 줬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돈으로 가져오지 뭘.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랬으면 꽃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상도덕상. 근데 이제 아까웠나 보지 또 이제 뭐 드라이 플라워로 말리더라고요. 나는 그걸 말리는 과정이 내가 그냥 말라 죽는 과정이다라는 그게 들었어요. 이 사람 정말 꽃을 싫어하는구나. 그 이러는 꽃하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못 봤지만 보고도 싶지만 보고 싶지 않은 남자가 있어요. 최수종 씨. 이벤트의 황제 아닙니까? 모든 남자들의 적입니다. 그러면 최수종 씨는 왜 이벤트의 황제가 됐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니 첫 이벤트를 했을 때 하이라 씨의 반응이 결정했을 것 같아요. 이벤트를 했어. 근데 하이라 씨가 오빠 사랑해. 그 맛에 계속 하는 겁니다. 혹시 남편 이벤트가 귀찮으시면요, 처음에 이벤트 어설프게 할 때 바로 욕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안 해.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 배우자나 아이들이나 뭔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누구 탓일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제 생각엔 내 탓은 아니고 내 반응 탓. 내 반응이 바뀌면
상대가 자꾸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반응과 말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쉬운 소통이 사실은 반응인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만 신경 쓰지 너무 쉬운 거는 사실은 빼먹더라. 제가 운동을 해서 아는데요. 저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뱃살 이게 이 초콜릿 복근을 만들어주는 수술도 있더라고요. 남자들도. 나도 솔직히 흔들렸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젠 알아요. 아, 운동밖에 답 없다. 꾸준히 운동하면 있잖아요. 이게 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딱 우리 소통 집안이고 우리 아들이 또 나한테 또 막 소통을 하더라고요. 아빠, 배는요 조금 있는 게 좋아요. 잘못 이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건강 해치시니까요. 아빠처럼 약간 나오는 정도 되게 좋아요. 와, 그 한마디에 배를 봐도 죄의식을 안 느낍니다. 참 묘한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말투 바꾸는 거. 근데 이 말투를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로는 책을 좀 사서 보시거나 그러면 좋은데 아까 말했잖아. 곡간에 인신 난다고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말이 참 잘 나와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마음의 부자가 돼야 되니까 사실은 스스로에게 좋은 말 많이 하시고 또 하나 최근에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고 하는 게 꼭 좋은 말만 하고 자기한테 선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 같더라.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면 그 성취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존감에 작용을 하고 그래도 뭔가 뿌듯하니까 말도 부드럽게 나갈 수가 있더라. 이거 되게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왕 말투 바꾸는 김에 칭찬은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 칭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 원래 잘하시잖아요. 특히 주부님들은요 칭찬 너무 잘해요. 집 밖에선 정말 잘해요. 그걸 집 안에서도 좀 하셔야 됩니다. 논란의 속에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다음에 준비할 책 중에 하나가 구상하고 있는데 말 공부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저도 소통 전문가도 좋은 말 좀 듣고 싶어요. 집사람한테. 밖에서나 내가 소통 전문가지 집안에 가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말 듣고 싶어요.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는 정말 잘하시잖아요.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커피 마시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들어오면서 여기를 쳐다보면서 언니 이뻐져서 몰라봤잖아. 커피 마시다가 에? 이뻐? 누구지?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근데 한 분이 그쪽으로 가리키면서 아이 자기 더 이쁘면서 내가 또 에? 도대체 이쁘다는 기준이 뭘까? 나는 결론이 살아있으면 이쁜 걸로 하자. 근데 난 이런 대화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왜? 기쁘잖아. 기쁘잖아. 일단 시작이 좋잖아요. 근데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면 가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제가 소통만 계속 연구하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이상해진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책으로 배웠던 소통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실을 말해요. 사실을 말해요. 맞는 말만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누구한텐가 맞는 말, 사실, 뭐 맞는 말, 옳은 말, 지적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고쳐진 경험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을 수 있다?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거는 말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와서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 보세요. 발톱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다 믿어. 왜? 아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했는지 아니까. 근데 왜 내 말 안 듣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 말을 믿냐면, 봤거든. 엄마가 집에서 한 일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나 맞는 말, 바른 말로 상대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이런 칭찬이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를 줄 수 있고, 그 하나의 칭찬,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인생을 바꿨을 때 제발 부탁하는 거, 한 가지라도 개선되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칭찬하시면 됩니다. 제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부탁할게. 왜냐하면 장점이 커지면 단점은 알아서 사라져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 세균 많은 거 아시죠? 근데 건강세포가 있으니까 다른 게 작용을 안 하는 건데, 자꾸 욕심을 내면 이게 그쪽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박세리 선수가 TV 나와서 그런 말 했잖아요. 딱 샷을 하는데 정말 잘 치는 선수인데 옆에서 누가 한마디 했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바로 들어갔대잖아요. 바로 들어갔대잖아. 참 말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오죽하면 있잖아, 말 안 하는 연습을 지금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까.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제가 뭐 태도도 좋아야 된다, 반응도 해야 된다, 말투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비결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정말 중요한 소통의 비밀은 이청득심이다. 잘 들어주는 거. 잘 보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듣는 연습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청득심,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제가 늘 얘기해요. 남편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길 수 있다. 남자들이 긴장해요. 그래서 잘 듣겠답니다. 한 달 있다 전화 와요. 못 듣겠답니다. 왜 못 들었더니 너무 말이 많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좋겠냐요? 입 다물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옛날에 아시안게임 때 달리기에서 라면 먹고 달리기에다 금메달 딴 선수 있었잖아요. 그 현종화 선수 아니에요? 그냥 들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틀린다고 인생 바뀌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런 습관들이 입을 막아버리게 하고, 그죠? 무조건 듣는 거. 그래, 내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일단 들어줘야 뭔가 마음을 땡겨오잖아요. 그 마음을 땡겨오시면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자들은요, 특히 남성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여성들이 남성과 살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여자는 제가 볼 때 스마트폰이에요. 기능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리고 스스로 앱을 깔아서 진화를 해요. 그런데 남자는 폴더폰이에요. 걸고 받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스마트폰 쓰다가 폴더폰 쓰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냥 밟고 살아요. 그걸 고치려고 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말해요. 근데 왜 남자들은 너무 단순하대. 왜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말을 못하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폴더폰의 기능이 사과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없는 걸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그나마 개선은 해요, 요즘에.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 아내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통? 이러니까
사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 그럴 때 반응이 좋으면 아니야 여보, 나도 사실은 잘못했지 뭐, 나도 미안해. 그러면 자꾸 이게 사과도 발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끄러 해버리면 입 닫아버립니다. 입 닫으면 또 왜 말 안 하고 또 그럽니다.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반응. 상대가 말할 때 반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그 사람과의 관계 형성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집에 가서도 지금처럼 이거 해주시면 정말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